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글쎄요, 일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제 인사는 뭐 당선인의 고유 권한이고 네. 또 인수위도 그 자기의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업무를 잘 이제 인계를 받아서 계승할 건 계승하고 털 건 털겠다는 이제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그 새누리당도 여당이지만 인수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정부 출범 준비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인사는 또 역시 이제 당선인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저기를 했는데,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제 지난주에 당선인과 만났고, 그래서 이 민심과 여론에 대해서 의견을 또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해서 뭐 이런 분을 이렇게 해달라, 그거는 좀 옳건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인선의 방향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언론이 인선이 많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네. 이제 뭐 그 좋은 분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좀 안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걸 교훈 삼아서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진짜 훌륭한 분들로 인선을 하면은 야당도 평가를 할 것이고 인사청문회 기간도 줄어들 테니까 뭐 새 정부 출범에는 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떤 분들로 인선 결과를 내놓을 건가, 그게 중요하죠.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역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선과 비서실장일 텐데요. 지금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함께 고르자, 뭐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선 장관을 제청하려면 국무총리 후보자가 급하니까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고르자,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양설이 있던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대변인이어서. 그런데 이제는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뭐 총리 후보자를 지금 고르는 작업에 상당히 그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고, 그 검증 과정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총리 후보자가 먼저 발표되지 않을까. 뭐 이런. 빠르면 뭐 오늘 뭐 한다는 말도 있습니까? 빠르면 오늘이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 근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 대변인이신데 언론 보고 알았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아니 기자 출신이니까 좀 취재도 좀 취재 안테나를 좀 발동해서 거기 또 대변인 취재 예상 후보들을 좀 찍어주시죠. 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여러분들의 그 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인수위 쪽 대변인이나 당선인 대변인하고는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뭐 만나시거나 이렇게 서로 교류 안 하십니까? 뭐 조윤선 대변인, 당선인 대변인 경우는 지난 총선 때부터 저랑 같이 대변인, 캠프 대변인도 같이 했고, 또 이제 선거 대선 치르면서 선대위 대변인도 같이 했고, 박성규 당선인 대변인도 선대위 대변인도 같이 했고요. 윤창중 이제 인수위 대변인은 뭐 언론계에서 뭐 잘 알던 분이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서로 통화도 하고, 뭐 예컨대 지난번에 새누리당과 인수위에 이제 소위 말해 연석회의가 있을 때 뭐 이거 브리핑은 누가 할 거냐, 윤창용 대변인이 뭐 그쪽 브리핑 때문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뭐 서로 연락해서 그건 제가 브리핑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알려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인선에 대해서 뭐 제가 누구냐 이렇게 묻기는 어렵죠. 네. 그분들이 아실까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아실까요? 네. 네. 그럼 조직법 아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새누리당 입장 어떤 이게 너무 공룡이다, 크다, 뭐 이런 지적도 사실 많고 우려도 있는데 그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런 걸 좀 검토를 좀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통상교섭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주는 거하고 비슷하게 당선인의 이제 국정 철학이 반영된 거고, 특히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선인이 뭐 매우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이제 대선 때 공약을 하면서 창조경제라는 공약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추격형 경제를 해왔다면, 그러니까 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이 선도형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진짜 주도하는 어떤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경제 틀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하나로 집중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넣으면 이 독립성이 저해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게 이제 R&D 기능이 있어요. 네, 원자력 네. R&D 기능이 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이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뭐 이렇게 파인 튜닝이랄까요? 뭐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일부 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네. 뭐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창조과학부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미래, 창조, 네. 과학. 근데 뭐 이름 좋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을 예. 보더라도.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과학부 이랬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우체국까지 갖다 붙이니까 우체국이 미래창조과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뭐 말 좋아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뭐 또 경찰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네. 소위 과거의 우체국 기능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우리 이제 황호택 주관님 말씀대로 진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름보다. 그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이제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 문제 아닙니까? 이제 낙마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취를 그 자진 사퇴는 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해결을 하는 건지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서로 궁금합니다. 핑퐁을 치는 네, 거예요. 아무도 이제 청와대, 대화가 되고 있는 인수위, 이 문제는. 새누리당 다 서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어제 이제 황우여 대표가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끝냈고, 그러니까 청문 절차를 마쳤는데 네.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스톱 상태인데 네.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죠. 뭐 야당 강력히 반대했고 새누리당도 이제 적격 부적격 의원을 네. 의견을 같이 냈고 그러다 보니까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 가부 표결을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장이 인준안을 직권 상정을 네. 해줘야 네. 되는데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 상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황우여 대표는 답답함을 가부간에 이 매듭을 빨리 짓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동욱 후보자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론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근데 직권상정이 된다 해도 새누리당 내에서도 아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네, 안 되는 많이- 거 아닙니까? 통과가 그렇습니다. 네. 예. 낙관하기 네. 어렵죠. 그렇습니다. 꼭 한다고 해서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상일 대변인께서 아까 금방 네. 본인의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제 개인 견해인데요. 어찌 됐든 그런 여론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당내 이제 많은 의원들도 뭐 좀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넉자가 대답 같아요. 넉자. 자진 사퇴. 네. 이제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네네. 좀 실무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좀 정무적 감각, 박건희 당선인의 국회 관계 이런 걸 보조할 수 있는 정무형으로 갈 거냐, 그리고 뭐 현직 의원이냐, 전직 의원이냐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관측을 해주시죠. 이 오로지 관측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선인이 결심하실 대목이니까 저희야 이제 지켜봐야 돼. 특히 이제 청와대 인선은 당선인을 보좌하는 비서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이제 당선인의 이제 결심에 의한 걸 텐데요. 뭐 언론이 이제 뭐 진짜로 보좌형, 뭐 정무형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거론되는 분들은 저는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선인과의 신뢰관계도 있고 또 뭐 어찌됐든 청와대 비서로서 뭐 여러 가지 보좌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서실장 먼저 하는 거하고 국무총리 먼저 하는 거하고 사실은 언론에서 얘기하기 정말 다 안 맞는 것 같은 게 먼저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이제 다시 국무총리를 먼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온 것 같아요. 당선인 쪽에서 그 직접 어디가 얘기한 건 서로 없죠. 관계를 다 얘기한 건 추측이었던 없어요. 거죠. 네, 예. 뭐 그렇게 그럼 다 그냥 기자들이 쓰는 건가요? 아니 뭐 네. 언론인들이 뭐 장문하지는 않을 테고요. 여기저기 이제 취재를 하면서 네. 뭐 이제 다들 아마 짐작과 추측의 영역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취재를 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2월 4일이 지났는데 한 명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정말 검증에서 통과되는 분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주변에 네. 있는 분들. 그리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좀 너무 가까운 분 말고 폭 넓게 구하면 네. 좀 괜찮은 분들도 있을 텐데 하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저도 이제 뭐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출신이지만 네. 미국은 그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네. 한 3, 4개월을 사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철저한 도덕성 검증과 네. 신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정권 교체기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최대한 철저히 검증을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기간도 좀 짧다라는 인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뭐 훌륭한 분들을 내놓으면 문제가 없을 거고 우리 이제 강 부장님 말씀대로 좀 뭐 두루 인재를 널리 이제 구해서 쓰는 문제 그것도 저는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선인이 대탕평 인사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맥락에서 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나올 거고. 이 비서실장 인선도 중요하지만 네. 청와대 대변인은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좀 언론에 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상일 대변인이 옮겨가시는 거 아니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처럼 또 저는, 국회의원이 네. 되셨는데 네. 거기 가려면 또 배지 떼고 가야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뭐 본분을 지키는 일이 또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많고 또 여기서 이제 도와드릴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글쎄 하마평은 뭐 저에 대해서는 별로 나온 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오르고 있다고 돼 있던데 아닌가요? 네. 네.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의지를 비치고 있고 요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너희들이 변하면 우리도 좀 너희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겠다, 대화를 하겠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것을 네.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었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자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유엔에 제재한 거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하면은 이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를 하더라도 이 좀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뢰를 하나하나씩 쌓아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북한이 이제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네. 이용한 핵무기 개발은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제사회도 지금 일제히 이제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아마 핵실험을 한다면은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그 결의안 2087호 그 결의에 따라서 그 트리거 저항이 발동이 돼서 아주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뭐 저희도 강한 제재를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색이 우려되는데 북한이 이런 추가적인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된다는 걸 잘 깨닫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체제가 잘 깨닫고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 일원이 되겠다는 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현 정부가 아주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과 협의를 해서 네. 중국도 강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박근혜 당선인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네. 등과 만난 자리에서도 잘못된 행동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강한 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이 참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발언을 하나 할까요? 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네. 폭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YS 김영삼 당시 네,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면서 말려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그때 그냥 폭격을 해버렸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예. 그러는데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면 욕과 수술을 하듯이 그냥 그걸 그냥 통째로 도려내 버리는 거죠. 네네. 당시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 한반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전면전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불안하긴 한 게요.
지금 상황이 북한 핵실험 임박했다고 하고 이게 또 큰 의미가 있는 실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외교부는 또 통상 업무 갖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당선인도 아직 인선이 지금 문제 때문에 거기 현안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교체기에 이런 네. 일들이 있으니까 네. 국민 입장에서는 아 과연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 대응을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 네. 현 정부와 다음 새 정부가 잘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네. 이런 게 좀 걱정이거든요. 근데 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우리가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여당도 그 이제 유익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부 장관 들어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국회 상임위가 열려서 이제 또 야당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우려하고 있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뭐 확고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박근혜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제도 두 차례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도 지금 뭐 미국, 중국 등과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고 북한이 그거를 도발을 할 경우에는 아마 이제 유례 없는 제재가 가해질 거라는 걸 이제 북한도 인식할 수 있게끔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문 기자를 하시다가 이제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박근혜 당선인과의 인연은 어떻게? 저는 이제 제가 1999년에 한나라당 출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전에도 뭐 출입을 했었는데 제가 미국 연수 다녀와서 그때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그 전해에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들어온 초선 의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후광을 빼고 정치인으로서 이분이 자질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이 이제 만나서 대화도 했고 했는데 제가 이분이 새로운 장르의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빈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속하는 건 꼭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래서 정치를 진정성을 갖고 하려 한다는 생각을 뭐 갖게 돼서 참 새로운 장르의 정치인 한 분을 봤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주 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 대변인이시면 선거 때도 그래서 같이 하셨죠? 뭐 하여간 당을 대변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전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